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연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 속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읽어보진 않고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핵심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 예비능.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매를 단순히 질병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확실한 예방약도 치료제도 없다. 하지만 치매를 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관리할 수 있는 치매의 큼지막한 위험인자로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루었던 건강한 식사, 신체활동, 절주, 금연, 수면, 스트레스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약인 셈이다. 한편 뇌와 관련해서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내재 역량과 같은 개념인데 마찬가지의 개념인 근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어떤 사람이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려 며칠이라도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그 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근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어려워지니 더욱더 기능이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근력의 여유분, 그러니까 예비능이 충분한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폐렴이 낫고 나면 금세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걸을 수 있는 최소 근력과 현재 근력의 차이가 바로 예비능이다. 마찬가지로 평생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머리를 사용해 인지 기능을 지키면 인지 예비능이 높아지고 추후 상당히 많은 아밀로이드 병변이 뇌에 쌓이고 뇌가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능적으로 치매까지는 앓지 않는다. 더 쉽게는 뇌의 통장잔고라고 생각해도 좋다. 평생 이 통장잔고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화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뇌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평생 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치매 발병이나 뇌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지도와 주소를 외워야 하는 런던 택시기사의 뇌 해마가 매일 같은 코스를 도는 버스기사의 해마보다 크다는 연구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서 인지적으로 부담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로스앤젤 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관리 상담하거나 고객을 접대하는 등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직종의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평균 22%나 낮았다. 요컨대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폐렴에 걸려 신체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낫고 나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만 예비능이 낮은 사람은 병에서 회복돼도 신체 기능이 악화된다. 마찬가지로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낮다. 인지 예비능을 저축하는 법. 그렇다면 이미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 뇌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노출되면 새로운 신경망의 연결성이 생기거나 기존의 연결성이 변화, 강화될 수 있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이 있다.
비유를 들어보자. A 도시에서 B 도시를 갈 때 처음에는 C라는 멀리 떨어진 도시를 경유하는 길만 있었다. 하지만 계속 A와 B를 오가다 보면 어느 날 직선의 경로가 생겨나는 시기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런 식으로 회로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생겨서 A 도시와 C 도시를 이어주는 길이 막힐 수 있다. 이때 A에서는 신경가소성에 의해 만들어졌던 길을 따라 B 도시를 거쳐 C 도시를 갈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신경가소성을 이용해 인지 예비능을 높여놓는 일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것이다. 인지 예비능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아주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지 예비능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인지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이 있다. 인지 기능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과제를 꾸준히 수행했을 때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 느리게 나이 드는 뇌를 가진 이들은 역시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머리가 좋아지는 활동이라고 하면 흔히 퍼즐 풀기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놀랍게도 신체 활동 또한 인지 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 댄스는 인지, 신체, 사회 활동의 요소를 모두 향상하는 강력한 효과의 활동이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익숙한 패턴의 일상생활을 반복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활동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인지 예비능은 굉장히 다면적이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은 크게 다음 3가지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인지 예비능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야 한다. 1.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의 균형.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며 노화와 연관된 모든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균형, 협응 등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매우 동적인 활동이면서 인지적 효과가 잘 알려진 것으로 댄스가 있다. 댄스는 복잡한 움직임과 리듬 그리고 공간 인지가 필요하므로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한다. 여기까지가 동적인 활동이라면 정적인 활동으로는 서예, 그림 그리기, 조각, 뜨개질, 자수, 독서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주 미세한 운동신경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창의력과 감성을 자극한다. 집중력을 향상하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2. 혼자 집중하는 활동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균형. 인지 예비능을 증진하는 데는 혼자서 집중하여 수행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도 큰 역할을 한다. 3. 수동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활동의 균형. 인지 예비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동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수동적인 활동,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등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능동적인 활동으로는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등이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며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데 강력한 도움이 된다. 인지 예비능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활동과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뇌를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노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나에게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뇌 활용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인지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이 결국 인지 예비능을 쌓아주는 길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자세에 기반한 꾸준한 인지활동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더해 앞서 설명한 식사, 운동의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 누구보다 인지 예비능 부자가 될 수 있다. 몸의 근력과 같은 개념으로 뇌의 인지 예비능에 관해 소개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 강화하면 인지 예비능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뇌에는 신경망의 연결성을 리모델링하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이 있는데, 이는 장년기나 노년기에도 충분히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인지 예비능을 늘리는 방법은 인지활동,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이다. 인지 기능은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적 과제를 통해 상승한다. 그러므로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활동을 찾아서 해야 한다. 인지 기능이 한쪽으로만 발달하지 않도록 다음을 고려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같이 하기. 둘째, 혼자 집중하는 활동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활동하기. 셋째, 수동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활동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전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